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 시간에 괴테가 말하는 노인의 삶을 상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4개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과 소외감이라고 해요.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복은 만남의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배우자와의 만남,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 친구 간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평생의 동반자라면 친구는 일생의 동반자이겠지요. 네, 오늘도 최성종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저는 항상 좋습니다. 네, 예. 늘 선생님은 많은 시간을 이 성현으로 가는 길 강의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예.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윤리 사례 중 관계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례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전통 혼례를 네, 많이 집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신식 혼인례도 주례를 많이 섰고 네, 한 수백 상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2014년도에 우리 관장님이 30대 네, 관장 서정기 서정자기자 선생님. 선생님께서 관장님으로 계실 때 자네가 주례도 많이 서고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그 이혼율이 제일 앞서고 있는데 네, 이것이 동방 예의지국으로 그 칭호를 받았던 나라가 네,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 이걸 자네가 홍보를 좀 해가지고 이혼율을 좀 떨어뜨려야 되겠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주례를 쓰는 한 사람으로서 네, 그 이혼율이 그렇게 많다는 건 정말로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혼인에 대한 바른 길이 네, 무엇인가를 좀 고찰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글을 써서 그때 당시에 성균관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네. 좀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많은 도움이 되셨겠어요. 그래서 네. 이 자료가 그 자료인데 네. 오늘 그 자료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혼인의 바른 길, 여기 혼인에 대한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그 조금 전에 관례 지난 시간에 관례를 말씀드렸는데 네, 관례가 지나면은 혼례로 들어가는데 이 지금 혼례를 혼인이란 말을 쓰지 않고 결혼하지요. 네, 결혼이란 말은 정말로 그 도저히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될 그 단어입니다. 그게. 네. 왜냐하면 매질결자 혼인 혼자. 그러면 장가들 혼자예요. 그자가. 네, 네, 혼인은 장가들 혼 시집갈인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것을 혼인이라고 하는데 네, 결혼은 혼자뿐이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장가만 가고 시집은 누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방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남자가 여성을 취한다는 결론뿐이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러면 요즘 그 여성 상위 시대에 언어와는 전원 상반된 말씀이잖아요. 이게. 네, 네. 그래서 결혼이라는 단어는 빼고 네, 앞으로 혼인이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령 이 혼인식을 해가지고 이 구청에 가서 거기에 정리를 하려면은 네,
혼인 신고를 하는 거지 결혼 신고는 없잖아요. 네. 왜 근데 혼인이라고 하지 꼭 결혼이라고 하냐 이 말씀이죠 제가. 네. 그래서 귀에 아주 거슬리는 말이거든요 이게. 네네. 그래서 일제 시대 때 그 사용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네. 결혼이란 말은 당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혼인이라고 그 단어를 바꿔서 사용하면 제일 합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혼인으로 예. 많이 이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혼인의 바른 길, 네. 어떤 것이 바르게 가는 길인가를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혼인이란 천지 음양의 화합으로 삼라만상이 창조되는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남녀가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 짝을 이루어 하늘 땅에 순응하고 인정의 마땅함에 서로 융합하는 것을 혼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지 불합이면은 만물이 불생하나니 대혼은 일륜지 대사야라. 네. 그래서 하늘 땅이 이 화합이 없으면 만물이 창조될 리가 만무잖아요. 네. 그 원리를 따라서 남녀가 서로 혼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만 그 쭉 세상을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요즘처럼 시집장가를 안 가면은 어떻게 세상을 이어가겠습니까? 그러게 이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성현들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만물도 다 각각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름값을 다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름 없는 푸른 초목은 기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사람이 이 하늘에서 생명을 받아서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나 가지고 한 세상 살다 가면서 그 세대를 못 잊고 간다는 것은 네.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 마음을 고쳐먹고 네. 시집장가를 꼭 해가지고 부모님께 꼭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 불효 중에도 제일 큰 불효가 이 혼인하는 것이 제일 불효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혼인의 도는 경신중정이라고 성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건 경신중정이란 공경하고 삼가하고 신중하고 정직한 것이다. 이 네 자로 딱 명명을 했어요. 네. 공경경 삼갈신 무거울중 바를정 경신중정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 네 글자를 실천해야만이 혼인의 도를 다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공경하고 삼가하며 중후한 너그러움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혼인의 도리라고 하였으니 이 네 가지 항목을 생활의 신조로 삼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안락한 가정을 이룩하여 위로는 어버이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양육하며 사회에 봉사하고 나라에 충성하여 인류 발전에 이바지해서 하늘의 사명을 완수하고 인생의 만복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혼인은 이성지합이요 만복지원이라. 이 요즘 또 혼인을 함에 있어서 같은 성씨와 이 혼인을 한 사례가 좀 있는데 네. 이거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같은 성씨끼리 혼인을 하면은 그게 그 모든 그 유전자가 네. 이 같게 되면은 좀 뭐랄까 그 생리학적으로 네. 이렇게 우수한 그 사람이 태어나질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네, 네.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만물의 영장이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흐리멍덩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다른 성씨와 이 가려서 혼인을 하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것이 혼인을 하는 것이 일만 복중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네. 라고 하였고 또한 어진 사람의 바른 길은 부부에서 그 실마리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 모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정을 처음에 꾸리는 것이 제일 큰 일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륜지 대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혼인의 정신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혼인의 정신은 하늘과 땅이 배합하여 내 철을 운행하여 만물을 생성해서 영원한 발전을 이룩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인간이 그것을 본받아 행하는 인류 번창의 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현상 세계의 만물은 모두 상대적으로 존재하면서 무궁한 발전을 이룩하는 상대성 발전 법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것은 다름 아닌 본말, 상하, 내외, 전후, 좌우로 짝을 지어 발전하는데 혼인은 내외의 짝을 결합하는 것으로 안과 밖을 결합하는 것으로 네. 인격 완성의 토대이며 가정 소유의 기본이며 인종 생산의 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네. 그러므로 혼인은 단지 한 쌍의 청춘 남녀가 부부 인연을 맺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랑과 신부 두 집안이 결합하게 되는 것이므로 혼인이라고 일컬어 왔으니 혼은 신부 부모가 신랑의 부모를 호칭하는 말이요. 네. 이는 신랑의 부모가 신부의 부모를 호칭하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혼인의 정신을 숭고하고 신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찍이 이성혼 제도를 개발하였으니 그러니까 성씨가 다른 사람하고 혼인을 이룬 것을 개발하였으니 네. 두 성씨가 결합하여 생활의 영역을 넓히고 세력을 확장하며 개방사회를 건설함과 동시에 우수한 혈통을 배양하여 길이 번창하게 하였는 바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아름답고 문명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네. 더욱이 혼인은 부부가 그 정신과 육체를 배합해서 일심동체가 되어 평생을 함께 살면서 국가 사회를 경영하고 이상세계를 건설하여 조상을 빛낼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귀신이 되어 부부로서 함께 자손 만대의 길이 숭배를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이것보다 중대한 일이 없는 까닭에 혼인을 인륜의 대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네. 따라서 혼례는 모든 예절의 기본으로 인정하였으니 대저 예절은 성년식이 관례에서 시작하여 혼례에서 기본을 갖추고 상례와 제례에서 중후하게 하고 조례와 빅례, 이 조례는 그 옛날 왕조 시대 때 네. 조회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네. 빅례도 역시 그 모든 각 지방 자치단체장을 모아놓고 네. 의식을 하는 것을 빅례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존귀하게 하며 향음주례와 대사례, 그러니까 향음주례는 이 어른을 공경하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사례는 이 활쏘기에도 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살의 그 의식을 치르고 이것을 향음줄에 이게 그러니까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또 조례, 빅례, 향음줄에 대살에 또 상견례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모아서 화합하는 것이 예절의 큰 체제라고 예기의 혼입편에 밝혔습니다. 네. 그러므로 혼인의 정신은 하늘 땅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이고 어버이의 뜻을 받드는 것이며 국민의 의무를 완수하는 일이요 인간의 윤리를 지키는 일인즉 청춘 남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가치라고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공인하여 왔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되려면은 네. 혼인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혼인의 절차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혼인의 절차는 주나라 때 초기에 주공이 주례를 제정한 혼인 절차로 주공이 모든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주공을 말씀하시면서 꿈에서라도 한번 배웠으면 하면 그때 당시에는 직접 그 세대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사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사사로만 글로서만 배웠어요. 네. 그래서 그 공자님이 주공을 정말로 많이 흠모하셨습니다. 네. 오직이야 꿈에서라도 한번 뵀으면 원하셨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의례의 사혼예 편에 전해오는데 동양 고대의 혼례를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며 또한 인정사회를 건설하는 규범으로 예가들이 모든 그 예절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네. 가장 존중하였으니 훌로 서정기 선생께서 저희 은사님이 네. 이것을 번역을 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던 것입니다. 이 서술 내용을 보면 가나다라로 순서를 정해서 말씀을 했어요. 네. 하달, 이 하달이란 이 하느님의 명령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이 내린 배필임을 전달한다. 네. 아주 이게 엄중한 말씀이네요. 이거. 그러네요. 하늘이 내린 배필임을 전달한다. 이것을 하달하는. 그래서 하달은 남자 집에서 중매인을 여자 집에 보내 하늘이 내린 배필이라는 뜻을 전달하며 혼인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 보면은 납체, 채택의 의사를 받아들인다. 납체는 중매인을 통해 혼인의 의사를 합의한 다음에 남자의 집에서 심부름꾼을 통해 여자의 집에 산 기러기 한 마리를 패백으로 보내면서 배필로 채택하려는 뜻을 전하면 여자의 집에서 허락하고 받는 의식인데 기러기는 정절과 질서를 지킴으로 군자를 상징하는 패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의 문명, 여자의 이름을 물음. 문명은 남자의 집에서 여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부모의 성명을 묻는 말과 산 기러기 한 마리를 심부름꾼을 통해 여자의 집에 전하면 여자의 집에서 즉시 여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부모의 성씨와 이름을 자세하게 적어 심부름꾼에게 밝혀주는 의식이니 여자의 신분을 남자의 조상에게 보고하고 미래의 기흉을 점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에 가서 그 납길이라는 건데 점괘가
길함을 전해드림. 예, 남자의 사당에 여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아뢰고 거북점을 쳐서 여자의 미래가 길하다고 나오면 그 길조의 내용과 산 기러기 한 마리를 심부름꾼을 통해 여자의 집에 전하는 것이니 남자의 조상신이 여자의 행복을 보장했다는 의례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마의 그 납징이라고 하는데 약혼의 증거물로 옷감을 보내드림. 납징은 양가에서 혼인하기로 결정하는 의식이니 여자 집에서 납기의 패백을 받고 허락하면 다시 남자 집에서 검은 비단 6필과 붉은 비단 4필 및 사슴 가죽 한 쌍을 묶어서 심부름꾼을 통해 여자의 집에 보내는 것으로 여자의 혼례 비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혼인하기로 확실히 결정하였음을 담보한 것인즉 일종의 약혼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면은 옛날에도 좀 그 신부 집안이 좀 비난하면 그 신랑 집안에서 많이 좀 그 비용을 좀 네. 보태 주었네요. 많이 보니까. 베푸셨죠 그때. 예, 네. 네. 다음 바, 바에 가서 청기, 청기라는 것은 장가드는 날을 정함입니다. 이건 기리를 받는 거죠. 네. 남자 집에서 산 기러기 한 마리와 혼인 날을 청하는 말을 심부름꾼을 통해 여자 집에 전하면 여자 집에서 혼인 날을 정하여 심부름꾼에게 밝혀주는 것인데 이것은 남자 집에서 미리 좋은 날을 선택하여 가지고 가서 양가가 합의해도 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예, 저도 예서를 보면서 전환내 때는 기러기가 신랑이 신부 댁에 올 때 전환, 그러니까 기러기를 들고 오는데 지금 납체, 문명, 납길, 납징 이때도 예. 기러기를 보내고 받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그 서정기 관장님의 지론이신가요? 아직 여기 그 전에 조금 전에 말씀을 그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런데 네. 의례에 나오는 말이에요. 의례. 의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의례 말씀이신 그렇게 나와 거죠? 있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예. 의례 그 예서 의례에는 지금 뭐 납체 문명 납길 납직 이때도 기러기를 함께 보내고 받으셨다라는 예, 서로 주고받고. 네네 문헌이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기러기를 상당히 그 중시했기 때문에 네. 기러기를 수양조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양조 철을 아는 새. 네네. 이렇게 이 북극 지방에서 남극으로 왔다 갔다 네. 하는 그 철새. 네. 그래서 이건 기러기는 한 번 짝을 맺으면 절대 이 짝을 바꾸지 않는다. 탈선하지 않는다고 네. 그래요. 예. 바꾸지 않고 않는다고. 평생을 유지한다고 네네.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서 절개가 곧다고 그래서 네. 기러기를 이렇게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서로 보내고 주고받고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선생님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 기러기의 3가지의 덕목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수한다. 예. 기러기는 아주 오래도록 산다. 그리고 예. 한번 짝을 맺고 나면 그 짝이 잘못되더라도 다른 짝을 맞아들이는 일이 없다. 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3번째로는 기러기는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그러죠. 떠난다고 그렇게 해서 혼인예 때는 기러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러기의 덕목까지 말씀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